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본사가 저희 법무법인 숲에 의뢰를 해서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인테리어 업을 영위하셨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1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게 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원고 본사는 제가 제빵의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능장을 외부에서 별도로 섭외를 해서 점주에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점주는 건물을 갖고 있었고요. 해당 건물 1층에 이 카페를 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카페가 개점이 되고 나서 매출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자본력이 큰 점주와 이 기능장이 결탁을 해서 본사를 등지게 됐고요. 본사는 더 이상 가맹사업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맹계약의 조건을 좀 살펴보면요. 1호점이었기 때문에 가맹비, 교육비, 홍보비,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이 모두 면제가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월 매출의 1.5%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로열티만 받기로 하는 계약이었는데요. 해당 가맹점을 신규 가맹점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점주님은 단 한 번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 점주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나중에 제과제빵 기능장이라는 땡땡 교수와 신규 법인 본사를 설립을 해서 신규 메뉴, 신상품, 제품의 품질 관리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샘플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가맹 희망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이지 실제로 이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즉 통정의 허위 표시로 무효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네 번째는 원고 본사는 피고 점주에게 이 사건 가맹 계약에 따른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1원도 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원고 본사를 대리해서 피고 점주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인테리어 계약과 가맹 계약은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계약이다 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었던 것은 점주와 기능장인 땡땡 교수가 결탁을 해서 원고 본사를 등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사가 억울한 의뢰지위에 있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가맹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자 합의하에 여러 조항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면서 완성된 계약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 로열티가 원래 3%였다 라고 하면 1.5% 부가세 별도, 그 뒤에 1.5% 부가세 포함 이런 식으로 계속 점주에게 유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왔던 과정을 재판부에 현출을 했습니다. 또한 본사가 로열티 대가인 영업표지 사용을 하도록 했고 또 적극적으로 영업활동 등에 대한 홍보, 지원, 교육을 하면서 본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허위가 아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자 처분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에 기재된 로열티, 매출의 1.5% 부가세 포함의 금액은 원고 본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설득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유효한 이상 로열티를 미지급한 점주를 상대로 본사가 해지 통지한 것도 적법하고 점주는 매장에서 원고 본사의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할 의무가 있다 라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가맹 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약 8,100만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모두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했고요. 이 가맹점에 표기되어 있는 본사의 영업 표지들이 인쇄가 되어 있는 간판, 각종 표시물 등을 모두 철거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 본사 대표님은 이 판결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는데요. 아무래도 1심에서 전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에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